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비영리 단체의 자금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비영리 단체 재원은 개인 및 단체의 지원, 기업 또는 재단으로부터의 지원, 정부로부터의 지원금, 서비스 피, 그러니까 서비스하고 조금 받는 돈, 모금 활동, 그리고 수입을 창출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자원봉사자들을 통한 후원 및 지원이 있습니다. 개인 및 단체 또 기업은 그 지원하는 그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단순한 기부금, 지속적인 후원금 또는 본인의 유산, 생명보험, 유가증권을 그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단체나 기업의 경우 일시로 기부금을 준다거나 세금 환급을 최대한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몇 년씩 잘라서 주는 방법도 있고, 주식이나 유가증권에 기증하는 방법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 단체, 기업의 경우 꼭 현금 지원이 아니라 실물 지원과 또 시간으로 후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확보는 현금 또는 현물 지원과 함께 매우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단의 경우에는 재단도 비영리 단체지만은 직접적인 서비스는 할 수 없고 모아진 자원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직접 서비스를 하는 봉사기관에 일정의 후원금을 이렇게 나눠서 지원하는 그러한 특성과 책임을 지닙니다. 대개는 자금 신청서 양식을 발행해가지고 접수된 신청서를 전문가들이 모여서 평가해가지고 일정의 지원금을 분배하는 그런 형식을 취합니다. 재단이라고 명칭되는 단체는 모금해서 직접 서비스를 하는 비영리 단체에게 자금을 지원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직접적인 서비스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한인사의 경우 KACF, 아름다운 재단, 김파운데이션, 장학재단 등등의 많은 그 재단들이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정부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서비스가 발주가 되면은 이 발주된 서비스를 여러 비영리 단체들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Request for Proposal이 나오면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제출된 서류가 이제 검토되고 결론이 나가지고 선택된 기관들에게 이제 어떤 그 간출에 의해서 지원금이 전달됩니다. 그러나 대개 100% 지원금이 전달된다고는 실제적으로 어렵고, 대개는 좀 모자라지만 모자라는 금액은 지역사회 모금을 통해서 충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의 자금은 지원 부처로부터 프로그램과 재정 감사를 받게 되며 단체의 전체 프로그램과 재정 감사의 결과도 매년 정부 기관에 제출해야 됩니다. 정부는 세 가지의 지원 구조로, 즉 연방, 주정부, 그다음에 시정부나 지방정부로 구성되어 요구하는 서류 절차도 조금 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들이 한편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의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미널 비, 즉 최소한의 비용을 말합니다. 봉사단체들의 경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 사실 외부로부터 지원을 기다렸다 개발한다면 시간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개발은 꼭 적절한 시간에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어떤 외부의 재원이 없을 때에는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모금 활동도 하고 또 다른 어떤 그 적립된 금액이 필요하게 되죠. 이런 프로그램을 외부 이제 안정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정부나 외부 기관으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의 이제 문제를 다룰 때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긴급 구호 서비스 등이 필요해서 자체의 모금 활동을 전개할 때가 많습니다. 흔히 하는 연례만찬이나 프로그램의 펀드레이징 또는 후원자 개발 등 다양한 모습으로 비영리 단체들이 모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에 여러분들께서 작은 금액의 후원이라도 주신다면 매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영리 단체의 특성은 하나를 집어넣을 때 10가지가 나올 수 있는, 왜냐하면 한번 프로그램 만들면 그 외에 정부에서 더 큰 펀드를 가져올 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단체에서
그 수입을 창출해서 모금 활동에 보태는 프로젝트들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가 수입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는 그러나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수입을 만드는 영리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이 영리법인의 정관에 비영리 단체를 돕기 위해서 설립되었다는 설립 목적과 그 운영을 해서 수익금이 났을 때 운영 비용을 제하고 남는 수익은 비영리 단체에 이전한다는 조건은 충분히 만족시켜야 됩니다. 이러한 법인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기업 세금을 면제하는 혜택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인을 설립하기에는 실제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첫째로 법인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비영리 단체에서 공급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금목이 어렵죠. 그래서 이러한 법인을 투자자를 외부로부터 만드는데 외부 자본도 좀 제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투자 자본이 100% 영리법인에 투자하는 것에 비교해서 비영리 단체 연관된 영리 단체에 하면은 수입이 우리가 가져올 게 적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비영리 단체가 속해 있는 지역 사회에 소비자 위주의 상품을 개발하는 그러한 그 서비스, 그 비즈니스를 개발한다면 영업 활동을 전개하면서 소비자와 지역사회의 상호 효과를 통해서 영업이 활성화할 가능성도 또한 있습니다. 이렇듯이 비영리 단체의 재원은 다양한 곳에서 확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으로 기존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예기치 못한 사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의 사명은 지역사회에 속한 개인,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전체의 복리 증진과 건강한 사회 육성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의 주인은 그 단체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가 주인이 되고 바로 내가 주인이 됩니다.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비영리 단체를 바라보시고 내가 이를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한편 이를 통해서 내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지역에서 한인들이 운영하는 봉사단체들이 있는가 보시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봉사단체들뿐만 아니라 종교단체들도 지역사회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함께 고민할 때에 한인사회가 건강할 수 있고 이러한 주인의식이 2세, 3세를 통해 전달될 때에 한인들뿐 아니라 미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 민족이 될 수 있으라고 확신을 합니다. 봉사단체의 주인이 되고 지역사회의 주인이 되고 미국 사회의 주인이 되십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